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제3작업 분석작업 내용을 보겠습니다. 분석작업 제3작업이요. 분석작업 배점은 20점이고요. 자, 보시면 부분합, 피벗 테이블, 시나리오, 목표값 잡기, 그 다음에 통합, 데이터표. 자, 이렇게 해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문제가 나오는데 한 문제당 10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3작업 분석작업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2021년 컴퓨터 능력 기출문제 상시 2회 보건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여러분들 1작업 지나고요. 2작업 지나고 3작업이겠죠? 3작업 분석작업. 자, 여기 배점 20점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요, 분석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처리하시오 그랬죠? 자, 위에 예제 파일 열어놨는데요. 분석작업 1번 시트에서 여기 보이시죠? 1번 시트. 사원 명세표의 표의 직위는 행, 부서명은 열로 처리하고 값의 실수량의 평균을 계산하여 뭐를 만들어라?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피벗 테이블은 뭐를 얘기한다? 피벗 테이블이요. 데이터를 갖다가 뭐 한다? 요약하고 분석해 놓은 표다. 데이터를요. 요약 분석한 표. 그걸 갖다가 이제 간단하게 피벗 테이블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피벗 테이블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 강조 해볼게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요, 동일 시트의 AR 20셀에서 시작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피벗 테이블 두 번째 세부 조건 보시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요, 행의 총합계만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값 영역의 표시 형식은 값 필드 설정에 셀 서식 대여항 상자에서요, 숫자 범주의 천 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산부와 영업부만 표시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벗 테이블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는요, 셀 포인트를 표 안에다 놓으시고, 자, 표 안에다 이렇게 셀 포인트 놨죠? 그리고 삽입에 가셔가지고, 자, 가장 왼쪽에 피벗 테이블 있죠? 피벗 테이블 클릭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 클릭하면 피벗 테이블 만들기라고 이렇게 창이 뜹니다. 자, 보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파란색으로 여기 보이시죠? 점선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범위가 지금 잡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커서를 셀 포인트를 표 안에다 놓으면 어떻게 된다? 범위를 갖다 이 표 전체를 알아서 잡습니다. 자, 이렇게 잡고, 자, 여기 보시면 기존 새 워크시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바꿔주세요. 기존 워크시트에다 만들겠다라고 기존 워크시트. 그리고 어디에다 만든다 그랬죠? 문제에서 AR 20셀. 자, 그래서 AR 20펜 클릭하고 확인 단추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AR 20펜에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이거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 자, 오른쪽에 이렇게 피벗 테이블 필드라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죠? 이게 화면에 나타났죠? 오른쪽에서요. 자, 피벗 테이블, 자, 배치를 시키는 작업을 하세요. 표의 직위는 행 레이블. 행에다 놔라. 직위는 행. 그랬죠? 여기 직위라고 항목 있죠? 그걸 갖다가 행에다 끌어다 놓으세요. 행. 자, 직위는 행. 여기 행 레이블이라고 해가지고 과장, 대리, 부장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죠? 직위가 행에다 넣고 부서명은 열로 처리하라 그랬죠? 부서명이라고 여기 있습니까? 목록에 부서명 있죠? 이 부서명을 열로 끌어다 놓으시고, 자, 열에는 부서명이 들어가고 값에는 실수령액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라 그랬죠? 실수령액을 값에다 끌어다 놓으면 값에 실수령액에 대한 합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보이시죠? 합계가 이렇게. 자, 이걸 갖다 평균을 계산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합계라고 되어 있는데 실수령액 이걸 갖다가 어떻게 평균으로 바꾼다? 자, 여기 값 필드에서,
자, 좀 더 크게 제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피벗 테이블 필드에서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여기서 값 있죠? 값이라고 이거 클릭하세요. 그럼 메뉴가 쭉 나옵니다. 자, 여기서 메뉴가 쭉 나오면 그 메뉴에서 맨 밑에 값 필드 설정이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클릭. 값 필드 설정이라고 마지막에 있는 거 보이시죠? 값 필드 설정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값 필드 설정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자, 그래서 실수령액에 대한 평균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실수령액 평균, 여기 합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뭘로 바꿔라? 평균으로 바꿔주세요. 평균. 그리고 확인. 그럼 평균으로 바뀌는 거 보이세요? 그럼 이 부분이 뭘로 바뀌었다? 이게 값 부분이에요. 이게 평균을 구한 거예요. 실수령액에 대한 평균을. 행에는 직급 들어가고요. 직위가 들어가고요. 열에는 부서명이 들어가고, 이 값 부분은 교차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다가는 이제 실수령액에 대한 평균을 구한 거겠죠. 자, 그래서 피벗 테이블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피벗 테이블에서 행의 총합계만 설정하라 라고 되어 있죠. 행의 총합계만을 설정하라 그러는데 행의 총합계가 어디냐? 자, 여러분들 이걸 갖다 뭐라고 그런다? 행의 총합계예요. 행에 대한 총합계를 나타내는 부분. 자, 이 밑에는 뭐라고 그런다? 이 밑에는 열의 총합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행의 총합계를 갖다가 행의 총합계만 설정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행의 총합계만 나타나고 열의 총합계는 표시하지 말아라. 자, 이거는 피벗 테이블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피벗 테이블에서 오른쪽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고 있어요. 피벗 테이블 옵션 밑에서 두 번째 클릭. 그럼 창 뜨죠. 여기서 요약 및 필터라는 탭이 있습니다. 요약 및 필터. 거기서 행의 총합계, 열의 총합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뭐다? 행의 총합계만 설정하라고 그랬으니까 열의 총합계는 해제를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확인. 자, 보이시죠? 열의 총합계가 표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없어졌죠? 자, 그리고 값 영역의 표시 형식은 값 필드 설정의 셀 서식 대화 상자의 숫자 범주의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사용해라 그랬죠? 값 필드 이 부분이요. 자, 값 필드 여기 있죠? 여기서 실수령액에서 값 필드 설정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 여기서 셀 서식의 숫자 자, 표시 형식은 어떻게 한다? 셀 서식의 숫자 범주의 천 단위. 자, 여기서 표시 형식 탭 단추 보이죠? 표시 형식 단추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셀 서식 창 나오죠? 여러분들 여기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숫자 범주에서 숫자. 자, 여기 있죠? 숫자 범주에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천 단위 구분 기호 사용 이거 체크해 주세요. 그럼 뭐다? 천 단위마다 컴마를 찍는다는 얘기죠? 확인. 자, 그래서 확인. 이렇게 보면 이제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천 단위마다 컴마가 찍히는 거 보이세요? 자, 이렇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행, 열, 값 이렇게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 자, 부서 중에서는요, 생산부와 영업부만 표시되도록 하라고 그랬죠? 여기 부서가 뭐죠, 여러분들? 여기죠, 이 부분. 생산부하고 영업부만 표시되도록. 홍보부는 표시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 열 레이블 클릭해 보세요. 열 레이블 클릭하면 이렇게 부서들 나오죠. 여기 생산, 영업, 홍보부 이렇게 체크돼 있죠. 자, 근데 문제에서 생산하고 영업부만. 그러면 생산하고 영업부만 체크하고 홍보부는 체크 해제해 주시면 되겠죠. 두 개만. 그리고 확인. 그럼 어떻게 된다? 어때요? 생산, 영업 두 개에 열만, 항목만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계열값이 이렇게 표시가 된다. 자, 이렇게 해서 피벗 테이블에 대한 작업을 다 끝났습니다. 이게 바로 피벗 테이블이에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2번 문제 풀어볼게요. 2번 문제요. 자, 2번 문제 보시면요. 분석 작업 이번 시트에서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기 적금표의 월 납입액 비열 3은 이자와 기간을 이용하여 계산한 것이다. 이자와 기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월 납입액을 갖다가 계산한 거죠. 자,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하여 이자의 변동에 따른 월 납입액의 변화를 2열 4부터 2열 10 영역에 계산하시오. 여기 부분에다 월 납입액을 갖다가 계산해서 넣어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월 납입액이라는 게 여기 보이시죠? 월 납입액, 이 PMP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목표액이 이거고요. 3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자 3%로 5년 동안 그 월 납입액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2%고 이자가 2%, 2.5, 3, 3.5, 4%, 4.5, 5%일 때 월 납입액이 월 납입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갖다가 이렇게 알아본다는 얘기겠죠. 자,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해서 자, 그걸 알아본다고 그랬는데 제 데이터 표 기능은 어떻게 쓰느냐? 자, 이 부분 있죠, 여러분들. 자, 이 월 납입액 여기 구할 부분에다가 월 납입액 이 부분에다가요 셀을 갖다가 연결을 시켜줍니다. 는자 이렇게 하세요. 는. 자, 는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수식을 한다 또는 셀을 참조한다 이 뜻이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클릭을 해보세요. 월 납입액을.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월 납입액이죠. 월 납입액 클릭하고 엔터.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비열 삼행값, 이 비열 삼행값을 참조한다, 가져와라 이 뜻이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서 기간을 갖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5년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걸 갖다 10년이라고 한다. 그러면 엔터키 치면 어떻게 되죠? 자, 월 납입액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22만 원 바뀌네요. 여기도 바뀌죠. 자, 이 셀을 갖다 이렇게 참조하기 때문에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다시 5년으로 바꿔놓을게요. 자, 이렇게 바꿔놓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자에 따라서, 그죠? 이율에 따라서 월 납입액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자, 월 납입액이 들어가 있는 셀 있죠? 여기 수식 셀부터 이렇게 잡아주세요. 전체를. 자, 이렇게 전체를 잡아주시고, 데이터에서,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해서 하라고 그랬죠? 자, 데이터 표 기능이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들 여기 가상 분석에 데이터 표라고 있습니다. 보이세요? 데이터 표. 데이터 표 클릭하시고 자, 그리고 행 입력 셀, 열 입력 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어떤 걸 갖다가 넣어주냐면 여기서 행 입력 셀 말고 열 입력 셀을 클릭하세요. 열 입력 셀은 뭐냐면 여기예요. 여기. 이 부분. 그러니까 내가 이자라는 값이 이자 있죠. 2.0, 2.5%, 3.0, 3.5%, 4.0 이게 이자죠. 이자가 열에 들어가 있죠. 이 열 방향으로 이게 열 방향이라고 그러죠. 열 방향으로 지금 이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연 이율이죠. 연 이율이 이렇게. 자, 그리고 이율이 들어가 있는 원본 셀 여기죠. 3%. 자, 여기 찍어주시고. 자, 그리고 확인 단추 눌러주시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쭈르르 구해지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2%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2%를 여기다 넣어주면 값이 바뀌겠죠? 그 값을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 넣어주고 2.5% 넣어주고 그럼 값이 바뀌겠죠? 그 값을 여기 연결한 셀에 이 부분에다 넣어주고. 자, 이렇게 해서 뭐가 구해진다? 여러분들 이율에 따라서, 이자에 따라서 월 납입액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이렇게 표의 형태로 구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뭐다? 데이터 표 기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자에 따라서 월 납입액을 구해봤고요. 또는 이자 기간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돼 있는 경우가 있고요. 여러분들 또 두 방향. 자, 보세요. 자, 잠깐만요.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컨트롤 C 해서 옆에다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컨트롤 V. 이자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자. 여기에다가는 자, 이자라고 이렇게 해 놓을게요. 이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기간이라고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1년, 3년, 5년, 10년, 3년, 5년, 15년,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될 수 있겠죠. 여기는 여러분들 뭐라고 한다? 자, 이 부분 이렇게 행과 열이 두 개가 바뀌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이런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는 기간, 연. 자, 이런 경우가 있겠죠. 기간연. 자, 이렇게 기간연이라고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겠죠. 여러분들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다 바뀌는 경우. 기간하고 이자하고 기간이 이렇게 그러니까 2%고 3년일 때 얼마가 되느냐 월 납입액이. 자, 이때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 있죠? 이 부분에다가 월 납입액을 갖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는 이렇게 해주시고, 어디에다 월 납입액의 원본셀, 자, 월 납입액 들어있는 원본셀 연결시켜 주시고요. 엔터. 자, 보이시죠? 46만 이렇게 나오는 거. 자, 여기 수식 연결되어 있는 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 전체를 감싸주세요. 감쌀 때는 이렇게 변경될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보이십니까? 이렇게. 자, 그리고 아까처럼 데이터 가서 가상 분석 가가지고 데이터 표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행 입력 셀, 열 입력 셀 나와있죠. 자, 행은 뭐냐? 요 수식을 기준으로 여기 행 부분에 보시면 행 부분에 뭐가 있죠? 여기 표 안에서 행에 뭐가 들어가 있다? 기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기간에 대한 원본 셀을 찍어주시고 이렇게. 5가 데이터, 우리 5라는 게 여기가 원본 셀이에요. 행 입력 셀. 여기 수식을 기준으로 행이라는 건 요 값이죠. 3년, 5년, 10년, 15년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거기 원본 셀 찍어주고 여기 5 대신에 3, 5, 10, 15 이렇게 늘 거고 열 입력 셀은 뭐죠, 여러분들? 여기 표에서 열은 열 데이터 바뀌는 부분에 이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자가 들어가 있는 원본 셀 이렇게 찍어주세요. 자, 그리고 확인하면 자, 어떻게 되죠? 기간에 따라서 이자에 따라서 어떻게 이렇게 구한 거죠. 월 납입액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뭐를 갖다가 데이터 표 기능에 대한 제가 예제 문제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풀어드렸습니다. 자, 데이터 표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구하는 게 바로 데이터 표 기능이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요 2020년도 컴퓨터 활용력 기출문제 상시일의 보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계산작업 문제 보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계산작업 문제를 갖다가 한번 볼게요. 계산작업 문제, 계산작업이 아니라 분석작업이죠. 죄송합니다. 분석작업 문제요. 분석작업 1번 시트 이렇게 나와있죠. 이거 지금 이렇게요. 자, 분석작업 1번 시트의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처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상공 주식회사 신입사원 현황표를 자, 부분합이라는 걸 이용하라고 그랬어요.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상공 주식회사 회원 신입사원 채용 현황표에 그림과 같이 성별로 서류 직무평가 면접 소총의 총점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세부 조건 나와 있는데요. 정렬은 성별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처리하라고 돼 있고요. 최소 최대값은 위에 명시된 순서대로 계산을 해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분합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면요. 부분합은 뭐라고 말할 수 있다? 어떤 특정 항목별로 묶어서 계산을 수행하는 기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분합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년별로 예를 들어서 박샘 중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학년별로 1학년, 2학년, 3학년별로 영어 점수의 평균을 구해라. 이런 것들이 바로 뭐라? 부분합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부분합을 할 때는요, 정렬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학년별로 먼저 정렬을 시켜야겠죠.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요.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식으로 또는 3학년, 2학년 이런 식으로요. 자, 이게 바로 뭐다? 부분합이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부분합을 갖다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이 그림이 나와 있죠. 이 그림이 답안이라는 얘기겠죠. 여러분들 이 답안대로. 여기 보시면 성별로, 지금 보이세요? 성별로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요. 자, 성별로 보시면, 자, 성별로 이렇게 돼 있죠. 성별로 근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거는 부분합할 때 첫 번째로 뭐 한다? 정렬을 먼저 해야 한다. 자, 그래서 성별로, 자, 성별을 클릭하세요. 자, 성별을 이렇게 클릭하시고요. 어디로 간다? 데이터에서 정렬이라고 보이세요? 여러분들 데이터에서 정렬 클릭. 자, 데이터에서 정렬이라고 클릭하잖아요. 그럼 창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이시죠? 정렬, 이 대화 상자 나오는 거. 그럼 거기서 정렬 기준을 뭘로 선택한다? 성별이라고 하시고, 자, 값은 오름차순, 내림차순 중에 뭐를 선택한다, 여러분들? 내림차순으로 그랬죠? 내림차순이라고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확인. 그럼 성별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여자, 남자 이런 식으로 뭐가 된다? 정렬이 되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성별로 먼저 정렬을 시켰어요. 그리고 어디를 클릭한다? 표 안에를 클릭하세요. 표 안에 커서는 셀 포인트는 아무데다 두어도 됩니다. 자, 우선은 저는 필드명에다 둘게요. 여기 성별에다가. 그리고 부분 앞 어디에 있다? 데이터에 있습니다. 데이터에 가서 여기 데이터 부분 보이죠? 데이터 오른쪽 끝에 부분 앞 보이세요? 부분 앞 클릭. 자, 부분 앞 클릭하면 부분 앞 대화 상자 나오죠? 여기서 그룹할 항목이라고 있죠, 여러분들. 자,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자, 그룹할 항목은 뭐다, 여러분들? 아까 문제에서 뭘로 묶는다고 그랬죠? 성별로 그랬죠? 자, 그래서 그룹할 항목은 성별이라고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룹할 항목은 항상 정렬한 걸 갖다 집어넣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성별로 정렬을 시켰으니까 성별, 그 다음에 사용할 함수는 뭐다, 여러분들?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별로 서류, 직무평가, 면접, 총점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랬죠. 자, 성별로 서류, 직무평가, 면접, 총점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별로 여기에서 뭐 한다?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함수에서 최소값이라고 선택해 주시고, 뭐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라 문제에서 여러분들. 자, 여기 보이세요? 서류. 그죠? 서류, 직무평가, 면접, 총점, 최소, 최대값.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체크를 해줍니다. 축소를 좀 시킬게요. 다시 원래 화면대로. 자, 여기서 서류라고 있죠. 서류 체크하시고, 여기 보이죠? 서류. 그 다음에 뭐예요? 직무평가 체크하시고, 면접 체크하시고, 총점 체크하시고, 결과는 아니죠. 여기 체크 해제해 주시고. 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개죠? 네 개 이렇게 체크해 놓고 뭐 한다? 확인 단추 눌러주세요. 자, 보이세요, 여러분들? 성별로 서류, 직무평가, 면접, 총점에 대한 뭐다? 최소값을 구한 거예요. 가장 작은 값들을. 그죠? 이렇게 구했죠? 자, 여기 밑에도, 자, 보이죠? 남자 최소값.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조금 잘리는 거 보이시죠? 이거, 자, 보이게 해주세요. 여기 B열과 C열 사이에서 여기서 더블 클릭, 이렇게 해서 더블 클릭. 자, 보이시죠? 이렇게요. 자, 최소값과 최대값을 계산하라 그랬죠? 최소값 구한 다음에 이제 최대값. 자, 최대값을 갖다 이제 또 구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셀 포인트를 표 안에다 놓고요. 다시 부분합으로 갑니다. 데이터에서 오른쪽 끝 부분합. 그 다음에 여기서 최소값 대신에 뭐라고 한다? 최대값이라고 체크를 하세요. 최대값. 사용할 함수 최대값.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면 되겠죠. 서류, 직무평가, 면접, 총점. 그대로 놔두시고 최대값, 최소값 한 다음에 최대값을 구한다고 그랬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거, 두 번째 할 때 뭐를 갖다가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부분, 이거 해제를 시켜줘라. 그러니까 내가 2차 부분합 할 때, 이걸 갖다 우리가 1차 부분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부분을. 자, 첫 번째 최소값 구한 걸 뭐라고 그런다? 여러분들 1차 부분합. 자, 여기란 1차 부분합, 여기는 뭐라고 그런다? 2차 부분합. 알겠죠? 자, 2차 부분합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거,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이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합니다. 체크가 되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이거 체크 해제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거 체크한 상태로 그냥 확인을 누르시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던 최소값 있죠. 그게 없어지고 이 최대값이 새로운 값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가하실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 이거 해제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 볼게요. 자, 보세요. 최소값 위에 최대값이 이렇게 구해진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가장 큰 값 이렇게 과목별로 구한 거겠죠. 자, 이게 바로 뭐다, 여러분들? 부분합입니다. 부분합. 자, 알겠죠? 이렇게 해서 어떤 항목별로 묶어서 계산을 수행한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 우리 답안, 이게 나와있죠? 이게 답안이에요. 답안하고 똑같이 돼 있나요? 그죠? 똑같이 돼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부분합을 구해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부분합을 잘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없애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부분합을 없앨 때는 데이터에서 오른쪽 끝에 가서 부분합 있었죠? 부분합을 클릭하시고 여기서 뭐라고 한다? 모두 제거를 하시면 다 없어집니다. 자, 보이세요? 이렇게 부분합 없어진 거? 부분합 없애고 다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분석 작업의 첫 번째 문제 부분합. 시험에서 이 부분합은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분석 작업 중에서요, 뭐가 이 부분합 잘 나온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부분합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부분합 1번 첫 번째 거 해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분석 작업 2번 시트요. 자, 분석 작업 2번 시트 클릭해서 작업해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분석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분석 작업 2번 시트요. 자,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서 목표값 찾기라는 기능을 이용하여 전국 특산품 판매 현황표에서 한라봉의 총 판매액 F열 10 이렇게 되어 있죠. F열 10행의 한라봉의 이 전체 총액 이렇게 나와 있죠. 총 판매액이요. 이게 1억이 되려면 판매량 D열 10행이 얼마가 돼야 하는지를 계산하시오. 뭐를 이용해서요? 목표값 찾기를 이용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목표값 찾기라는 것은 어떤 걸 뜻한다? 어떤 결과값은 알고 있지만요. 입력값을 모를 때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내가 평균이 80점이에요. 근데 내가 평균이 90점이 되려면 목표값이 90점이에요. 근데 영어 점수가 얼마가 돼야 하는지 알고 싶다. 그게 바로 뭐다? 목표값 찾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목표값 찾기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문제로 와가지고 이제 작업을 해볼게요. 자, 목표값 찾기, 목표값, 자, 뭐죠? 여러분들, F열 10값, F열 10값이면 여기죠? 한라봉의 총 판매액, 이렇게 돼 있죠? 8,575만원. 그죠? 8,500만원 되는데, 이게 1억이 되려면요, 뭐가요? 여러분들, 판매량. 여기 D열 여기죠? 이 판매량이 얼마가 돼야 하는지를 알아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2,450개죠. 근데 이게 1억이 되려면 얼마를 팔아야 하느냐, 얼만큼 돼야 하느냐, 그걸 알아본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자, 이 부분 있죠. 목표값, 결과값 들어갈 셀 있죠. 여기를 클릭하세요. 여기는 보면 수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보이세요? 수식으로. 자, 그래서 판매량 곱하기 가격으로 이렇게 수식으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셀을 클릭을 하고요. 자, 이 셀을 클릭하고 어디로 간다? 여기 목표값 들어갈 셀을 선택하고 데이터에서요. 가상분석 보이세요? 가상분석 목표값 찾기라고 있습니다. 목표값 찾기 클릭하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창 뜨는 거 보이시죠? 자, 창이 이렇게 나와야 수식셀. 자, 수식셀은 뭐다? 결과값이 들어갈 셀이에요. 이거 좀 확대 좀 해드릴게요. 자, 결과값이 들어갈 셀 F열 10 여기죠. 아까 F열 10이 여기 이 부분. 자, 수식셀 결과값 들어갈 셀 찾는 값은 얼마? 1억이라고 그랬죠. 1억. 그래서 공이 몇 개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8개. 1하고 공이 8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자, 이렇게 정확하게 넣어주시고 컴마는 안 찍습니다. 여러분들 컴마 찍히는데 우리가 데이터 값을 넣을 때는요. 순수하게 데이터 값만 넣어주시면 되세요. 값을 바꿀 셀은 판매량 D열 10. 자, D열 10행이라는 건 여기에요. 요거 아까 이 값이 D열 10행이죠. 2450 이게 얼마가 되는지를 알아본다. 자, 여기서 확인 단추 눌러주세요. 자, 보세요. 1억으로 바뀌었죠. 이게 얼마? 2857개가 돼야 한다는 얘기죠. 자, 이게 바로 뭐다? 목표값 찾기입니다. 자, 목표값 찾기 아시겠어요? 목표값 찾기 아주 간단하죠? 어떠한 목표값, 결과값을 알기 위해서 입력값을 찾아내는 그러한 기능을 바로 목표값 찾기다라고요. 자, 여러분들 2019년도 컴퓨터 활용력 기출 문제 상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분석 작업 문제 풀어볼게요. 자, 여기 분석 작업 문제 나와 있죠. 분석 작업 1번 시트에 대해서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이용해서요. 신입사원 응시결과표에서 그림과 같이 성별별로 자, 성별로 뭐 한다? 서류 면접, 그 다음에 자격증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고요. 서류 면접 자격증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총점에 대해서 평균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점에 대한 평균을 계산해라. 그리고 부분합할 때 정렬을 먼저 한다고 그랬죠. 정렬은요, 성별을 기준으로 어떻게 한다? 오름차순으로 처리하시오. 그리고 평균은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최대값과 평균은 위에 명시된 순서대로 해줘라. 최대값 구하고 평균 구하고. 자, 답안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만들어 주라는 얘기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부분합 한번 해볼게요. 위에 예제 파일 열어놨습니다. 여기 분석 작업 1번. 성별을 기준으로 오른차순. 부분합할 때 뭐를 먼저 해야 한다고 그랬죠? 정렬을 먼저 해줘라. 그래서 여기 성별을 클릭하시고 성별에서 여러분들 데이터 가서 정렬 있죠? 정렬 클릭하셔가지고
뭐를 가지고요? 성별을 기준으로, 여기 성별 있죠? 성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이요. 여기 보이시죠? 오름차순, 내림차순. 자, 그래서 오름차순, 그리고 확인 이렇게 눌러주세요. 자, 성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된 거 보이실 겁니다.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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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여자. 자, 정렬이 됐으면 이 상태에서 이제 부분합을 하시는 건데요. 데이터 가서 오른쪽 끝에 부분합 클릭. 자, 부분합 클릭하면 이렇게 창 뜨죠. 여기서 그룹할 항목을 뭘로 한다? 성별이라고 지정을 하는 거예요. 성별, 그룹할. 항상 정렬한 걸 갖다 넣어주시면 된다고 그랬죠. 사용할 함수, 뭐를 구한다고 그랬죠? 최대값을 구한다고 그랬죠. 서류, 면접, 자격증에 대한 최대값. 그래서 사용할 함수에서 최대값이라고 지정해 주시고, 뭐에 대해서 서류, 면접, 자격증. 그죠? 총점은 아니죠? 자, 이렇게 3개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 단추 눌러주죠. 자, 서류, 면접, 자격증에 대한 최대값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자, 여기 글씨 좀 안 나오고 있죠? 이거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B와 C 열 사이에서 더블 클릭해서 글씨 보이도록 만들어 주시고. 자, 지금 1차 부분합이 끝난 거죠. 1차 부분합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부분합. 뭐죠? 총점의 평균을 구하라는 얘기죠. 2차 부분합을 해야죠. 총점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 총점에 대해서 평균을요. 이 상태에서 커서를 표 안에다 놓고 어디로 간다? 데이터에서 여러분들 부분합도 들어가세요. 그리고 여기서 뭐를 바꾼다? 최대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뭘로 바꾼다? 총점이라고 바꿔주시고요. 총점. 총점에 대한 평균을 구한다. 그렇죠? 총점에 대한 평균이요. 그래서 평균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를 갖다가 이제 평균 그 다음에 총점에 대한 자 그래서 서류, 면접, 자격증은 해제해 주시고 총점만 체크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 부분합, 2차 부분합을 할 때 꼭 알아둬야 할 거, 뭐를 갖다가 없애줘야 한다, 여러분들. 새로운 값 대치라고 이 부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부분 해제를 시켜줘야 한다, 이거. 자, 이거 잘 봐두세요. 이거 해제시켜야 한다, 그랬죠? 새로운 값 대치. 이거 체크되어 있는데 이거 없애주세요. 체크되어 있는 거 없애달라고요. 이렇게 체크, 해제. 보이시죠? 이렇게. 자, 그래서 2차 부분합 할 때는 이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시켜 주셔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 단추 보이시죠? 이렇게 자 평균이 그죠? 총점에 대한 평균이 이렇게 만들어진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그죠? 남자에 대한 총점의 평균, 여에 대한 총점의 평균, 전체 평균 이렇게 구해졌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죠? 평균은 소수점 자릿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평균 구한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 자, 이 부분 클릭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여기 클릭하시고 또 어디죠? 여기 세 군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갖다 소수점 첫째 자리니까 컨트롤 1번 눌러주시면 자, 컨트롤 1 누르면 셀 서식 창이 뜨죠? 셀 서식 부르는 단축키죠? 컨트롤 1 그리고 범주에서 숫자 자, 소수점 자릿수 있죠? 거기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한다. 1이라고 해주시면 되고, 확인. 어때요? 조정되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를 해봤고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맞게 되어 있나요? 자, 답안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뭐를 갖다가 첫 번째 문제, 분석 작업 첫 번째 문제 이렇게 부분합 문제를 갖다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부분합.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죠. 분석 작업 2번 시트 가셔가지고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분석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정렬 기능을 이용해서 상공회원 관리 현황표에서 거주 지역을 서교동, 성산동, 합정동, 망원동으로 정렬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렬하고 동일한 거주지인 경우 예를 들어서 거주지가 동일한 지역이 있다. 뭐냐 서교동이 2개다. 뭐 3개다 이럴 때 가입 연도의 셀 색깔 RGB 이렇게 색상 값이 나와 있네요. 146, 208, 80의 값이 어떻게 위로 표시되도록 정렬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은 정렬에 관한 문제죠. 정렬. 자, 그래서 정렬할 때 자, 어디를 가지고 거주 지역을 정렬하라고 그랬죠? 거주 지역 이렇게 선택하시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 거주 지역 선택하고 어디로 간다? 데이터에서 정렬이라고 있죠. 정렬 클릭하세요. 데이터에서 정렬. 자, 여기 창 뜨죠. 정렬 기준은 뭐를 가지고 간다? 거주 지역이라고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정렬해 보시면 여기에서 오름차순, 내림차순, 사용자 지정 목록 있죠. 이거 근데 뭐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오름차순 해라, 내림차순 해라 이런 말 없죠.
그러면 어디로 간다? 사용자 지정 목록을 클릭을 해주시는 겁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 클릭. 자, 이렇게 사용자 지정 목록을 클릭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사용자 지정 목록 창이 뜹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정렬할 목록을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넣어주세요. 서교동, 엔터, 그 다음에 성산동, 엔터, 합정동, 알겠죠? 합정동, 엔터, 그 다음에 망원동. 자, 이렇게. 자,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뭐 한다, 여러분들? 입력을 갖다가 해주세요. 그리고 뭐를 한다? 추가 단추를 눌러주세요. 여기 추가 단추 눌러서 여기 추가되는 거 보이시죠? 만약에 여기 목록 항목이 없어지면은요, 이 왼쪽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표시가 돼야 돼요. 그리고 확인. 자, 이게 바로 사용자 지정 목록이에요. 그러니까 오름차순, 내림차순 아닌 걸로 이렇게 정렬할 때는요, 직접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동일한 거주지인 경우, 예를 들어서 망원동, 서교동 뭐 이렇게 있는데 성산동이 2개나 있네요. 이렇게.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기준 추가를 또 해주는 거죠. 2차 정렬을 해준다는 거죠. 2차. 기준 추가하니까 하나 더 추가되는 거 보이시죠? 자, 거기에서는 뭐를 가입연도의 셀 색깔을 가지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가입연도라고 선택하시고요. 가입연도. 거주지역이 같을 때는 가입연도가 같다. 셀색이라고 그랬죠. 정렬 기준을 보시면 4가지가 있어요. 값, 셀색, 글꼴색, 셀 아이콘. 거기서 셀색이라고 그랬죠. 셀 색깔이 어떻게 위로 오도록. 여기 셀색 없음인데 여기 클릭해보세요. 여기 보이세요? 요 색깔. 그죠? 색깔 보이시죠? 요 색깔이 위로 오도록. 위에 표시.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같은 동네일 때 성산동이면은요, 이 색깔이 위에 오도록 정렬을 시켜라. 확인. 자, 보이세요? 여러분들 거주 지역별로 이렇게 정렬을 시켰죠. 그리고 셀 색깔이 위로 오도록 이렇게 정렬을 시켜놓은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뭐다? 정렬이죠. 정렬에 관해서 이렇게 1차 정렬, 2차 정렬을 통해서 정렬 기능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2019년도 기출문제 상시 2회 기출문제 보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분석 작업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여기 문제 나와 있죠?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에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상공마트 식품 판매 현황표에 그림과 같이 코너별로 판매량과 판매액의 합계와 평균을 구하시오, 계산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부분합 문제네요. 합계와 평균을 구하라는 거죠. 어떤 걸로 묶어라? 코너별로. 자, 그래서 코너를 기준으로 여기 세부 조건 보면 나와 있죠. 정렬은 코너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처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다음에 표 스타일은 밝게 2번 서식을 적용하시오 이렇게 돼 있고요. 합계와 평균은 위에 명시된 순서대로 해라. 그러니까 합계 구하고 평균 구하라는 얘기겠죠. 우선은 여러분들 부분합하려면 정렬을 먼저 해야 한다고 그랬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답안 보면. 자, 정렬을 먼저 할게요. 정렬은 코너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코너라고 있죠. 코너 클릭하시고, 자, 내림차순. 정렬은 어디로 가죠? 데이터에서 정렬을 클릭하시고, 자, 범위 감싸지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정렬 기준은 코너를 기준으로 오름 내림차순 이렇게 있죠? 사용자 지정. 거기서 뭐라고 한다? 내림차순 클릭하시고 확인. 자, 보이시죠? 코너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됐습니다. 내림차순 큰 값부터 작은 값으로 이렇게 정렬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정렬이 됐으면 뭐 한다? 이제 표 안에다 커서를 놓은 상태에서요. 데이터에서 오른쪽 끝에 부분합이 있죠. 이 부분합을 클릭해 주세요. 자, 부분합 창 뜨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서 뭘로? 코너별로. 자, 그룹할 항목이 뭐죠? 코너죠. 자, 여기는 정렬한 게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자, 코너별로 묶어라. 그 다음에 함수. 판매량과 판매액의 판매총액의 합계를 구한다 그랬죠. 여기 합계라고 되어 있고요. 뭐와 뭐의 합계요? 판매량과 판매총액. 여기 판매량, 판매총액 2개 선택되어 있어야죠.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판매량과 판매총액에 대해서 요약. 이게 합계예요. 합계를 갖다 이렇게 구한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균을 갖다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자, 판매량과 판매총액에 대한 합계를 구하고 그리고 평균을. 자, 2차 부분합 또 해야죠. 이 상태에서 데이터에서 오른쪽 끝에 부분합. 자, 그리고 여기를 뭘로 바꿔준다? 평균으로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으로. 그죠? 평균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나머지는 체크 그대로 돼 있는 대로 놔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할 때 알아두셔야 할 거 뭐를 해제해 줘야 한다?
새로운 값으로 대치, 이 부분 해제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이 부분을 갖다 자, 두 번째 추가할 때는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 이거 해제해 주시고 확인 단추. 자, 그러면 뭐가 구해진다? 평균. 자, 보이시죠? 판매량과 판매 총액에 대한 평균을 갖다 이렇게 자, 다 구했죠. 이렇게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구한 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했네요. 근데 하나가 더 있죠. 여러분들 부분합의 표 스타일 밝기 2번이라는 서식을 지정하라고 그랬죠. 자, 부분합에다 표 스타일 밝기 2번이요. 자, 커서를 부분합 안에 표 안에다 놓으시면 되세요. 그리고 어디로 간다? 홈에서 여러분들 표 스타일 밝게 2번이에요. 표 스타일이 뭐냐? 여기에요. 표 서식 보이세요? 여기서 밝게 2번. 밝게라고 있죠. 밝게 이게 1번, 이게 2번이에요. 표 스타일 밝게 2번. 클릭하시고 여기 창 뜨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범위가 감싸지고요. 여기서 확인 단추 눌러주시면 어떻게 된다? 바로 이렇게 표 서식 2번이 적용이 된다.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적용이 된 거 보이세요? 자,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부분까지 적용이 돼야 하는데 이 부분까지 적용이 안 돼서 보이죠? 여기까지. 자, 제가 아까 이게 범위가 이렇게 자, 컨트롤 Z 여기까지밖에 안 됐죠. 이걸 갖다 끌어다가 이렇게 밑으로 내리세요. 그럼 여기까지 적용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자, 그래서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표 서식 2번이라는 스타일을 갖다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까지. 자, 이게 이제 표 서식이죠. 자, 이렇게 해서 부분합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제 볼게요. 분석 작업 2번 시트에 대해서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분석 작업 2번 시트요. 이 부분요. 자, 뭐를 이용해라?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상공 자동차 계약 현황표에서 크루즈의 월 납입액이 자, 크루즈의 월 납입액이 GR 6셀 값 여기죠? GR 6셀 값이 이 값이 60만 원이 되려면 납입 기간 2열 6행 값 여기 2열 6행 값 있죠? 요 값이 얼마가 돼야 하는지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들 뭐를 이용하라고 그랬죠? 목표값 기능을 이용해서요. 크루즈의 월 납입액이 목표값은 60만 원이죠. 자, GR 6행이죠. GR 6행 여기 크루즈 이게 48만 원 돼 있는데 이게 60만 원이란 목표값을 내가 만들겠다. 찾겠다. 그때 납입 기간이 얼마나 돼야 하는지 2열 6행. 그죠? 이게 얼마가 돼야지 이게 60만 원이 되는지를 알아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목표값 찾기 해볼게요. 목표값 찾기 할 때 이렇게 목표값이 들어갈 셀을 클릭한다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어디로 간다? 여러분들 데이터 가서요. 데이터 가서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라고 있습니다. 여기 클릭해가지고 목표값 찾기. 자, 수식 셀은 목표값이 들어갈 셀이죠. 여기 찾는 값에다 클릭하시고 60만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넣어줘야죠. 값을 바꿀 셀은 어떠한 값을 2열 6행이라고 그랬죠. 2열의 6행 값을 바꾸겠다. 이 값을 찍어주시면 되죠. 그리고 확인. 그러면 아까 24개월인데 19개월이 되면 된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목표값 찾기. 자, 이렇게 해보셨죠? 여러분들 목표값 찾기 해가지고 이렇게 목표값 찾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제, 분석 작업 문제 풀어볼게요. 기출문제 2019년도 상시 3회 문제예요. 자, 여기 분석 작업 문제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이 분석 작업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분석 작업 1번에 대해서 지시사항을 처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자, 부분합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부분합 기능.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보니까. 카드 종류별로요. 자, 카드 종류별로 이용 금액과 적립 포인터의 합계를 구하고 그 다음에 또 최대값을 계산하라. 정렬은요, 어떻게 카드 종류를 가지고 오름차순으로 처리해라. 합계와 최대값 명시된 순서대로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부분합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제 알겠죠? 뭐부터 해야 하는지? 정렬부터. 카드 종류를 가지고 오름차순. 카드 종류 선택하시고 데이터에서 정렬. 여기 정렬 있죠? 거기서 종류는 카드 종류를 가지고 오름차순으로 정렬해라. 확인. 보이죠? 카드 종류별로 골드, 다이아몬드, 실버 이런 식으로 카드 종류가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됐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분합 들어가야겠죠. 데이터에서 오른쪽 끝에 부분합. 자, 그리고 여기서 그룹할 항목은 뭐라고 한다? 카드 종류라고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를 구한다 그랬죠? 합계를 구한다 그랬죠? 여기 개수라고 돼 있는데 합계라고 하고, 뭐에 대해서 합계를 구한다? 이용 금액과 적립 포인트. 두 개 체크해야겠네요. 이용 금액, 적립 포인트. 결제일은 해지해 주시고, 두 개. 그리고 뭐 해야죠? 확인 단추 눌러주시고. 자, 이용 금액과 적립 포인트에 대해서 이렇게. 그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 글씨가 안 잘리고 이렇게 나와야죠? 자, 그러니까 이거 더블 클릭해서, 여기 보이죠? 글씨 잘리는 거. 다이아몬드 요약, 더블 클릭. 자, 글씨 안 잘리게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차 부분합 해야죠? 여러분들. 합계와 최대값을 구하라고 그랬죠? 이 상태에서 그냥 데이터 가서 오른쪽 끝에 부분합. 자, 여기서 이용금액과 적립포인트 두 개는 맞게 돼 있고요. 여기서 합계 대신에 뭘로 바꿔라? 최대값. 자, 그리고 두 번째 할 때 알아두셔야 할 거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 이거 해제해 주라고 그랬죠? 자, 추가할 때는 이거 해제해 주시고 여기서 확인 단추. 자, 보이시죠? 최대값 이렇게 들어간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좀 더블 클릭으로 더 맞춰주시고. 자,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 부분합이 이렇게 구해졌다. 자, 그 다음 문제 분석 작업 2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쭉 내려가서요. 분석 작업 2번. 자, 분석 작업 2번 시트 가서요. 자, 분석 작업 2번은 목표값 찾기가 또 나왔네요. 자,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해서, 자, 보시죠.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3월 급여 명세표에서 실 지급액이 비열 15행. 자, 비열 15행이면 실 지급액 이거죠. 이게 400만 원이 되려면 수당 비열 6이 얼마가 돼야 하는지를 계산하시오. 자, 비열 6개의 수당 값이 얼마가 돼야 하는지를 알아본다는 거죠. 여기 수당 값이요. 이게 400만 원이 되려면, 자, 목표값 찾기 어떻게 해야죠? 여러분들 목표값 들어갈 셀 클릭하고요. 데이터에서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 창 뜨죠. 수식 셀이 결과값 들어갈 셀 또는 수식이 들어가 있는 셀이죠. 이렇게. 찾는 값은요, 얼마? 400만 원이라고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다요. 공 6개. 값을 바꿀 셀은요, 비열 6행 값이죠. 여기 수당 값이 얼마가 되는지를 알아봅니다. 비열 6,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수당이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분석 작업 문제들을 갖다 이렇게 쭉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자, 분석 작업들 어때요, 여러분들? 자, 해보니까 부분합, 목표값 찾기, 뭐 시나리오 이런 것들 데이터 표기능 이렇게 이용해봤죠. 이 개념만 알면 여러분들이 푸시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